안녕하세요. 라리약사 유상입니다. 며칠 전에 운동을 나갔는데 날씨가 좋아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또 자외선 차단제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월에서 5월, 6월 넘어갈 때 자외선의 양은요, 이 5월에 급증을 하고 또 5월은 또 6월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강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이 날씨가 선선하더라도 자외선의 양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봄인데요. 여름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해서 그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신경 써서 발라야지 하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이맘때의 자외선 차단제 2탄으로 작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내용 이외에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진짜 좋다는 선크림 다 발라봤지만 이게 바르면 피부가 나빠지고 트러블이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나에게 맞는 선크림이 이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차례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답변만으로도 여러분 스스로 자외선 차단제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곳이 실외이면서 30분 이상 직사광선을 받는다 하면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고요.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을 직접 받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유기자차를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활하는 곳이 실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좀 민감한 피부이거나 홍조 피부인 경우에는 유기자차를 쓰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피부 불금증과 따가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민감성 피부인 경우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면 좋을지 좀 더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혼합자차는 어떤 경우에 쓰면 좋을까요? 이 혼합자차는 무기자차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과 유기자차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 이 둘 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의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둘 다의 단점도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혼합자차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무 선크림이나 발라도 잘 맞습니다. 저의 경우도 사실은 그런데요. 대부분 혼합자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발리는 것도 좋고 이 실외 생활보다 실내 생활이 많기는 하지만 이 튕겨주는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 두 번째, 선크림 중에 유난히 눈이 따갑다거나 시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자외선 차단제가 원래 따갑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내가 피해야 할 성분이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민감성 피부이거나 홍조이신 분은 자외선 차단제 고르실 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표는 식약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제 성분입니다. 대부분 화장품 회사가 모든 성분을 쓰지 않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넣게 되는데요. 나한테 맞지 않았던, 그러니까 즉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크림의 성분을 보시고 일단 그게 유기자차였는지 무기자차였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유기자차에 과민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엔 유기자차 말고 무기자차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때때로 또 무기자차의 경우에도 징크 옥사이드만 맞는 경우 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맞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이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면 피해야 할 전성분을 꼭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약사님, 네. 제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요거를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늘진 곳에서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답은 O입니다. 직사광선을 통해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 공기 중에 산란돼서 들어오는 자외선이나
이 바닥에서 여러 가지 물체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자외선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외에 계신다면 그곳이 아무리 그늘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자외선은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요? 답은 O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나갔는데 이제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얼굴에 그 자외선 차단 시트 있잖아요. 이제 그거까지 이제 붙이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햇빛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름 낀 날 자외선의 강도는 맑은 날에 약 50% 정도입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이 50% 정도의 자외선은 이 지표면에 도달을 하고요. 특히 태양이 구름을 이렇게 가렸다가 일시적으로 쫙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자외선의 양이 확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UVA는 구름에 상관없이 이 땅까지 지표면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꼈을 때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해야 합니다. 형광등 아래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요? 답은 세모입니다. 형광등 안을 보면 어떤가요? 그 형광등 안에? 하얗죠? 네. 형광등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 하얗게 보면 발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기자차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입니다. 이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 등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가까운 거리일 때 8시간 이상 노출되면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럴 경우에 형광등 아래라도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면 이 자외선이 안 나오는 LED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하기 전 30분 전 선크림을 발라야 될까요? 답은 세모입니다. 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기자차는 이게 바르자마자 자외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튕겨져 나가니까 굳이 30분 전에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유기자차는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기자차를 바르고 있다면 외출하기 한 30분 전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외국에 나갔을 때 꼭 SPF가 높은 걸 써야 하나요? 답은 X입니다. 근데 SPF 뒤에 숫자가 자외선 차단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 숫자는 바로 발랐을 때 차단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에 곱하기 15를 하면 되는데요. 이 계산하면 SPF 50은 750분을 차단하는 거고, 100은 곱하기 15를 하면 1500분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쓰실 때 권장량만큼 보통 이제 500원짜리 동전만큼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쓰는 게 중요하지 SPF 수치가 크다고 해서 더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권장량만큼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금씩 자주 발라주는 건 효과가 없나요? 답은 X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권장량을 거의 안 지키실 텐데요. 안 지키죠. 네. 제곱센치당 2mg이라고 하는 거는 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발라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바르면 무기자차는 이게 백탁이 진짜 가부키처럼 사실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기자차는 너무 이제 번들거림이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권장량의 이 4분의 1 정도를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SPF 뒤에 있는 숫자는 뭘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차단 시간. 그렇죠. 차단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단되는 시간도 이 4분의 1로 단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주 바르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일단 메이크업을 할 때 2번을 바릅니다. 한 번 바르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바르고요. 이 외출 후에도 화장을 고치는 겸 해가지고 이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이게 쿠션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쿠션이 있잖아요. 그런 쿠션들로 이 덧발라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과 이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궁금증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피부의 노화를 막는 가장 기본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라고 하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으니까요. 이 두 영상 다 보시고 어떤 제품을 내가 골라야 되겠다. 또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겠다.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ou